오늘 강의할 패턴은 데코레이터 패턴입니다. 장식자 패턴. 뭘 장식하는지.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세 번째 만나는 패턴이죠. 첫 번째 패턴은 약간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물론 볼 수도 있었지만 좀 색다르게 옛날에 했던 방식과는 좀 완전히 좀 색다른 방법이었을 거고요. 옵서버 패턴은 여러분들이 많이 써왔었는데 잘 모르고 있었던 패턴일 수 있고요. 요번 패턴은 첫 번째 패턴하고 조금 흡사하게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새로운 걸 뭔가 배우게 되는 그런 패턴이 될 것 같아요. 저도 되게 흥미롭게 보는 패턴이고요. 그래서 객체의 동적으로 새로운 행위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패턴입니다. 여러 개의 새로운 행위들을 추가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전략 패턴하고 조금 흡사한 면이 있죠. 전략 패턴도 동적으로 기능을 바꿀 수 있죠. 그렇죠? 그 전략을 이런 걸 쓰다가 동적으로 다른 전략을 쓰게끔 바꿀 수가 있죠. 데코레이터도 약간 비슷합니다. 새로운 행위를, 객체가 원래 하고 있던 행위와 조금 다른 행위를 추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코레이터 패턴은 어떤 객체를 장식을 해주는데 그 장식의 결과가 원래 그 객체랑 같은 타입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뭐 케이크를 과일로 장식하여도 여전히 케이크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책에 있는 예제를 좀 살펴보면 커피숍, 여러분들 요즘 많이 가죠. 저도 커피숍을 많이 이용하는데 어디 나갔다가 갈 데가 없으면 커피숍 가서 컴퓨터 켜놓고 한두 시간 기다리다가 시간 맞춰서 약속 장소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숍 다들 잘 알 텐데, 커피숍에서 주문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라는 거에 포커싱을 맞추고, 그래서 목적은 가격을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문한 커피의 가격을 계산합니다. 뭐 우리가 즐겨 다니는 커피숍은 가격들이 다 정해져 있죠. 카페 라떼 얼마, 바닐라 라떼 얼마, 카라멜 마키아토 얼마,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미국식인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의 종류가 있어요. 저도 이 커피는 전문가 아니라 잘 모르는데 하우스 블렌드가 있고 다크 로스트가 있고 디카프가 있고 익스프레소. 이 커피를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서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커피 전문가가 따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커피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다. 그리고 이들 종류마다 가격이 좀 차이가 난대요. 그래서 가격이 차이 나는데 우리가 보통 커피를 마실 때 저는 달콤한 걸 좋아해서 바닐라 라떼나 카라멜 마키아토를 많이 먹는데, 뭔가를 커피만 먹는 게 아니라 커피 위에 첨가물을 넣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넣는 게 우유, 초콜릿, 두유를 넣는 건 잘 모르겠는데 두유도 넣는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크림도 넣고 여러 가지 형태로 뭐 많이 넣겠죠. 카라멜 마키아토는 카라멜도 좀 칠하고. 그래서 커피를 주문할 때 요걸 주문하면서 나는 위에다가 크림을 얹혀달라, 뭐 크림을 듬뿍 얹혀달라,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끔 가격을 계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더니 모든 가능한 그런 애들을 만들게 되면 책에 있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클래스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House blend with steamed milk, 뭐 House dark roast with steamed milk and caramel, 뭐 이런 형태로 여러 개 이렇게 많아지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많아지는 대신에 어떤 방법으로 모델링하면은 좀 더 깔끔하게 모델링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해 본 거는 원래 처음에는 커피들을 통일하게 베버리지라는 걸로 모델링 했고요. 그 베버리지에는 description, 이게 어떤 커피인지를 설명하는 그런 문자열이 유지되고 가격이 유지됩니다. 그러면 종류에 따라서 이런 추가 요구사항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델링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할 수 있는 컨디먼트라고 첨가물인데 그 첨가물에 따라서 set milk, has milk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코드가 나오는데 밀크를 추가했으면 컨디먼트 가격이 첨가물의 가격이 밀크 가격을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된 가격을 하고 그러면 이 아래서는 이렇게 위에 있는 첨가물 가격들을 계산한 것과 얘의 가격을 추가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특정을 우리가 지금 모델링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서 요거에 대한 해결책을 좀 생각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검토해 볼 만한 이 소스에서 교재에 소개하는 소스에서 생각해 볼 만한 요소가 하나 있어서 그걸 먼저 짚어보면 여기 빨갛게 되어 있는데 1,000원이라고 하는 거죠. 하우스 블렌드 커피는 기본적으로 커피만 고려했을 때 1,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고 1,000원이다 라는 가격을 모델링 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모델링 할까? 보통 어떻게 모델링해요? 가격이 1,000원이다. 가격이 1,500원이다. 2,000원이다. 그럼 어떻게 모델링 할까? 셋 코스트를 하는데 그 얘기는 변수를 하나 두겠죠. 그렇죠? 가격 정보를 유지하는 변수를 둘 거예요. 그리고 그 가격 정보가 안 변한다고 하면 상수가 되겠죠. 그럼 상수가 되면 자바에서는 그 상수를 이런 식으로 보통 하지 않고 어떻게 할까요? 멤버로 public static int 뭐 어쩌고저쩌고 뭐 static은 아니겠지. 공유할 건 아니니까. 그럼 public int, public final int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1,000원 이렇게 유지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수의 경우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별도로 유지하지 않고 반환값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반환값으로. 그럼 반환값으로 처리하는 거랑 멤버로 처리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멤버? 왜? 저건 매직 변수라서 나중에 고칠 때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예. 그런 수정할 때 만약 이렇게 해놓으면 근데 우리 이 얘기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는 이 가격이 변동이 가능한 거냐 안 하는 거냐. 만약 변동이 가능하면 당연히 변수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거는 논의를 안 하는 거예요. 변수로 가야 되니까. 근데 상수로 간다. 상수로 가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늘상적으로는 얘는 그냥 1,000 이렇게 나타내면은 무슨 매직 값이 돼서 알기 어려운 값이 돼가지고 수정하기가 나중에 코드를 수정하기가 어렵다라는 전제하에 상수를 변수로 선언해 놓고 이제 쓰는 거죠. 그런데 그럴 경우에 만약에 이 1,000이라는 값이 다른데 하나도 안 쓰이고 여기서만 쓰인다 그러면 저렇게 유지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만약 저 1,000이라는 값이 여러 곳에서 만약 활용이 되면 우리가 나중에 수정을 할 때 상수로 정해놓으면 한 곳만 수정하면 되겠죠. 근데 여러 곳에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만 유지할 경우에는 상수를 두고 리턴 그 값을 상수를 리턴하는 형태보다는 이런 식으로
요 코드를 만약에 상수라면 요 1000 대신에 그 상수 변수 이름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하는 것과 이렇게 하는 게 큰 차이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멤버를 유지하는 것과 그 멤버를 유지한다는 건 보통 그 값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고, 그 값을 참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보통은 게터를 만들죠. 그럼 게터에다가 기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어놔도 크게 코딩할 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이 책에서 왜 그렇게 할까? 나쁜 방법일까? 이렇게 여기지 말고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어떤 상수를 유지할 때 그 상수를 변수로 유지하지 않고 그냥 어떤 게터를 만들고 그 게터의 리턴 값으로 상수를 거기다 집어넣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다. 어떤 게 더 좋은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그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상수가 필요할 때 그 상수를 멤버로 유지할지 이렇게 리턴 값으로 할지는 한 번쯤 여러분들이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버리지라고 하는 클래스에 이런 것들을 추가한다는 생각을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자, 이거는 뭘 이용하는 개념이에요? 이 밑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개념을 이용해서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상속이라는 걸 가지고 해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상속이라는 거의 단점은 뭘까요? 상속의 단점. 자, 우리가 상속으로 모델링 했을 때 부모의 어떤 행위를 추가를 하면 그 행위는 밑에 있는 모든 클래스, 상속을 받고 있는 자식 클래스한테 상속돼요, 안 돼요? 상속되죠. 즉 자식들은 필요하든 안 하든 부모가 있으면 물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속 관계는 동적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 정적인 관계예요. 클래스와 클래스 간의 정적인 관계입니다. 코드를 수정하지 않은 한 변경이 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따라서 클래스, 상속을 이용하게 되면 밑에 있는 애들이 필요하든 안 하든 무조건 따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휘비라고 하는 거, 제가 잘 모르지만 휘비라고 하는 거랑 익스프레소는, 이 크림은 익스프레소하고는 안 어울린다. 내려가지 않아야 돼. 그런데 이렇게만 모델링하면 익스프레소하고 휘를 추가해서 주문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걸 하기 싫으면 또 여러 가지 조치를 또 취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상속은 정적인 관계를 하기 때문에 밑에서 필요하든 안 하든 모두 물려받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모델링 했을 때 뭐가 안 되냐? 뭐가 안 되냐면 이런 거. 더블 모카를 원하면 모카를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나는 듬뿍 쳐서 먹고 싶다. 그랬을 때 그런 행위들을 모델링하기가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델링하면. 그래서 추가되는 것에 가격이 변동하면 기존 코드를 변경해야 함.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렇게 모델링하고 또 이렇게 모델링하면 코드의 수정 없이는 모델링이 안 됩니다. 새로운 추가 요소가 생기면, 여기 잘 보세요. 또 방금 말씀 안 드린 상황인데, 새로운 추가 요소가 생기면 새 메소드를 추가해야 된다. 얘가 수정이 돼야 되는 거죠. 첨가물이 우리가 밀크, 소이, 모카, 휩 4개를 고려했는데 뭔가 하나가 더 생겼어. 그럼 코드 수정이 또 필요한 거예요. 기존 코드들, 이 코드들을 수정을 해야 된다. 잘 동작하고 있는. 새로운 음료가 추가될 수 있고 기존 추가 요소들이 새 음료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상속되는 행위는 컴파일 시간에 고정되며 모든 자식 클래스는 동일한 행위를 상속받게 되기 때문에 그게 상속의 한 가지 단점이다.
그래서 객체 행위를 실행 시간에 추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상속하지 말고 전략 패턴처럼 해수의 관계를 이용하면은 실행 시간에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런 상속보다는 다른 방법의 모델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더블 모카 같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런 코드로는 또 처리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프린시플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오픈 클로즈 프린시플입니다. Class should be open for extension but closed for modification. 그러니까 확장에 대해서는 개방적이어야 되지만 수정에 대해서는 못하게끔 닫혀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코딩을 하면 얘는 확장을 하려면 이걸 수정해야 되는 거죠. 이 베버리지 클래스 자체를 수정을 해야 된다. 전략 패턴 같은 경우도 오픈 클로즈 프린시플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전략을 거기다가 구현해 놓고 싶으면 기존 클래스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 알고리즘만 새로 하나 짜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코드, 즉 전략을 쓰는 클라이언트는 하나도 수정 없이 새로운 전략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 오픈 클로즈 프린시플을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즉 전략 패턴이 그렇게 한 거다. 그래서 여기 확장에 대해서는 개방적, 수정에 대해서는 폐쇄적.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옵저버 패턴도 그랬고 전략 패턴도 그랬고 이런 원리들을 충실히 따르는 패턴들이다. 그래서 충실하게 설계할 수 있냐? 많은 패턴들이 이를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패턴을 잘 적용하면 이 원리를 따라서 할 수는 있다. 하지만 모든 요소를 오픈 클로즈 원리에 충실하도 설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지만 핵심적으로 지난번처럼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랬죠. 코드를 구성할 때 변화가 있는 부분하고 변화가 필요 없는 부분을 잘 보고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빼내는, 밖으로 빼내는, 그 클래스에서 빼내는 작업들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슬기로운 해결 방법으로 장시자 패턴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개념은 뭐냐면 다크 로스트라고 하는, 또는 다크 로스트 말고 디카프나 익스프레소, 커피 객체를 만들고 걔를 필요한 만큼 포장합니다. 모카로 포장하고 휘브로 포장하고 또 모카로. 그럼 더블 모카를 원하면 모카로 2번 포장하면 더블 모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포장된 객체는 똑같은 무슨 타입이 될까? 무슨 타입? 이 앞에 그림에서 베버리지 타입이 되는 거예요. 얘를 모카로, 휘브로, 모카로 2번으로 장식해도 계속 뭐로 남아야 돼? 베버리지로 쓸 수 있게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요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 데코레이터 패턴은 객체의 동쪽으로 새로운 책임을 추가하는 건데 다른 말로 래퍼라는 얘기를 해요. 물론 우리가 정수를 객체를 바꿀 때도 그것도 래퍼라고 하죠. 근데 얘도 비슷하게 기존 객체를 포장해 줍니다. 포장을 하는데 그 결과 타입이 포장한 애하고 뭐 어떻게 돼야 돼요? 동일한 타입이 돼야 되지. 사람을 포장해도 사람이 돼야 되는. 그래서 새로운 책임보다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것보다는 기존 책임의 내용을 보완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한다. 기존에도 가격이 있고 포장함으로써 새로운 뭔가가 추가되는 게 아니라 가격 계산이만 바뀌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데코레이터가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을 통한 문제 해결입니다. 근데 이 데코레이터는 상속도 쓰고
has a 관계도 씁니다. 둘 다 써요. 상속은 왜 쓸까? 장식자에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어요? 장식을 해도 뭐가 돼야 돼? 원래 그 객체 타입이 돼야 되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상속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요 관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속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뭘? has의 관계를 이용하게 돼요. 얘는 목화는 얘를 포장하고 얘는 요 전체를 포장하는 거죠. 그런 연결고리는 상속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has의 관계 갖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가 돼야 돼? 똑같은 베버리지가 돼야 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장식자 상속을 이용한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클래스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개념에서 보면 얘가 뭐가 되냐면 베버리지가 돼요. 얘가. 그러니까 장식을 한 애나 장식을 하지 않은 애나 다 똑같은 하나의 타입으로 우리가 처리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럼 걔가 컴포넌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식을 당하는 맨 끝에 초기에 출발하는 장식하는 애 걔를 콘크리트 컴포넌트라고 됩니다. 원래 그림에서는 이런 상속 관계만 나타나 있었죠. 베버리지, 디카프, 하우스 블렌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죠. 그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만드냐면 데코레이터라는 걸 만들어요. 장식자들. 근데 장식자들은 장식하고 나면 무슨 타입이 돼야 돼? 원래 타입이 돼야 되죠. 그걸 하기 위해서 베버리지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데코레이터는. 그러면 데코레이팅한 결과도 무슨 타입? 컴포넌트 타입이 되겠죠. 베버리지 타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다가 장식할 애들이 와요. 장식할 애들이 오는데 얘네들이 바로 모카, 휩, 이런 애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 안에 보면 wrapped object라는 게 어떻게 와요? 이렇게 돼 있어서 has의 관계로 하나 유지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베버리지 밑에 4개의 커피가 있고 요 장식자들을 대표하는 요 클래스 하나 만들고 요거를 상속받아서 이런 4개의 장식자들을 만드는 거예요. 자, 너무 말이 많았고 같이 코딩을 해서 코드를 통해서 데코레이터 패턴을 조금 이해해 봅시다. 신기하죠? 나만 신기한가? 저는 전략 패턴하고 데코레이터 패턴을 딱 봤을 때 이렇게도 코딩하는구나. 나는 이런 걸 왜 생각 못 해봤지? 이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데코레이터. 자, 프로젝트 하나 만드셨습니까? 프로젝트 만들고 처음 순서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베버리지. 얘가 컴포넌트. 장식 할래나 장식자가 모두를 아우르는 타입. 음료. 오케이, 베버리지. 얘는 abstract. abstract로 가겠습니다. 왜 거기 가서 찍혀? 이 책은 이렇게 스트링 같은 경우도 초기 값을 줍니다. 그래서
아직 이름이 안 붙은 베버리지, 음료다. 밑에 상속하면서 요 값을 바꾸겠죠. 타이핑하기 귀찮으니까 select all에서 description에 대한 set와 get를 만들겠습니다. get description, set description. 그리고 모든 애들은 디스크립션을 갖고 있고 이 응용의 핵심은 뭐다? 가격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을 계산하는 코스트 메소드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커피는 시간 관계상 하나만 만들게요. 하우스 블렌드로 갑시다. 얘의 부모는 누가 돼야 되죠? 베버리지. 영어로 쓸게요, 그냥. 책에 있는 거랑 똑같이. 왜 안 돼? 왜 에러가 나지? 아까 틀렸어? 아, 진짜 쪽팔려. 예. 디스크립션. 아, 여기도 다 틀렸구나. 틀리니까 다 틀리네. 네. 자, 1,000원. 하우스 블렌드는 1,000원. 아까 설명드렸죠? 이런 커스트 할 때 여기다가 상수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게터만 필요할 경우에는 리턴 값에다가 상수를 써가지고 그 데이터를 표시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데이터가 필요 없고 이 데이터는 코드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차원에서도 약간 달라지는 개념이 있고요. 만드셨어요? 됐습니까? 안 됐어요? 딴짓 하지 말고. 잘 안 되면 뭔가 놓치거나 이상하면 조교를 찾아주세요.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장식자들 만들기 전에 테스트 코드부터 먼저 만들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쓸 건지.
하우스 블렌드를 모카와 휘브로 장식을 해가지고 가격을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네. 뭐가 요거? 일부러 한 건데. 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는 분? 정수 출력할 때 세 자릿수마다 콤마를 넣어줘요. C에는 없는 기능인데 자바에는 있어요. 편리해요. 오타는 아니고. 됐어요? 요 기능 알아두시면 쓸만해요. 자바에서 자바 코딩할 때 이렇게 통화 출력할 때는 요 콤마를 쓰면 편하죠. 세 자리마다 콤마를 찍어주니까. 자, 이제 그러면 컨디먼트 데코레이터라고 하는 장식자들을 아우르는 그런 애를 만들겠습니다. 베버리지를 상속받고요. 장식한 결과도 뭐가 돼야 된다? 음료가 돼야 되죠. 얘는 필요 없고요. 이 장식자에서 이 장식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애를 하나 만든 건데, 얘를 보면은 얘는 베버리지를 상속받고 있어요. 얘를 왜 상속받는지는 이해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장식을 하더라도 베버리지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public abstract string 해가지고 얘를 추상 메소드로 만들어 놨어요. 저것의 효과는 뭘까요? 부모의 저 메소드가 abstract예요? 아니에요? 예? 베버리지의 get description이 추상 메소드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얘가 그거를 추상 메소드로 바꾸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예?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없어? 아니지. 저걸 하는 효과가 뭘까요? 왜 할까요? 나중에 재정의 하려고. 많죠? 근데 그거에 대한 효과가 뭐가 있어요? 그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어? 제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나? 여기 앱스트랙트 해놓는 거랑 안 해놓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얘로는 인스턴스 만들 애가 아니지. 얘를 상속받아서 모카, 휩 이런 장식자들을 만들 거예요. 그럼 그런 장식자들을 만들 때 그 장식자들은 반드시 어떤 메소드를 구현해야 돼요? get description을 구현해야 돼. 그리고 또 뭘 해야 돼? 커스트도 구현해야 돼요. 커스트는 원래부터가 앱스트랙트였죠. 근데 부모의 디스크립션은 앱스트랙트가 아니었어. 그쵸? 근데 중간 클래스가 위에 있는 것을 앱스트랙트로 바꿔버려. 그럼 그 밑에 있는 애들한테 뭐 하라는 거야? 무조건 재정의 하라는 거예요. 나를 상속받으려면 무조건 재정의 해라.
어떤 효과인지 알겠죠? 이게 그냥 심심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 클래스가 있고 부모 클래스에 내려봤는데 내가 중간에 있는 애예요. 그리고 걔가 위에 있는 메소드 하나를 앱스트랙트로 바꿔버리면 앱스트랙트 아니었는데 그 효과는 뭐냐면 내 밑에 있는 애들은 무조건 재정의하라는 효과를 줍니다. 이해됐어요?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조건 재정의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두 개를 만들어 봅시다. 모카의 부모는 컨디먼 데코레이터. 자, 이런 장식자들은 실제 그 장식한 거는 어떤 방법을 써서 구현한다? 해세의 관계를 써서 구현하게 돼요. 그래서 private $200이라고 합시다. 모카. 그래서 해세 관계를 이용하고 있고 상속도 같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비슷하게 휩 아이씨. 네. 카피 합시다. 휩은 좀 비싸서 $500이다. 라고 하면 뭐가 또 잘못됐다. 어디서 잘못됐지? 어디? 어디? 휩? 휩에 뭔가 됐나? 아. 죄송합니다. 예. 하우스뱅 커피, 모카, 휩, 모카 1,900원. 예. 커피가 1,000원, 모카가 200원, 휩이 500원. 합이 1,900원. 코드가 이해되십니까? 네, 천천히. 이게 장식자들, 모카, 휩 똑같아요. 구성이 똑같은데 단지 요게 휩으로 바뀌고 가격은 200원이 500원으로 바뀌고 장식은 해세이 전체를 베버리지로 처리하려고 상속관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한번 또 생각해 보실 거는 저 장식자들을 아우르는 장식 그 컨디먼 데코레이터라고 하는 중간 클래스 하나 정의했죠. 그렇죠? 지금 보면 그게 왜 필요할까? 꼭 필요할까? 이제 왜 필요할까? 그런 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드가 정확하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소스 분석을 잘 이해 안 되신 분은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를 잘 보면서 결국은 테스트를 보면 커피 하나 만들고 그 커피를 이런 장식자로 계속 장식을 합니다. 장식한 결과는 계속 베버리지 타입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장식된 얘를 쓰듯이 똑같이 쓰고 있어요. 요 세 개를 지워도 동작하겠고 중간에 하나만 지워도 다 되죠. 뭐 예를 들면 휜만 빼면 코드가 커피 모카 1,400원. 그래서 장식을 해서 그 객체가 원래 했던 행위와 다른 행위들을 동적으로 마구마구 원하는 조합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다. 자, 잠깐 쉬었다.